여러분, 오늘은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냉동실에 1년 동안 보관한 국수를 끓여 먹은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냉동했으니 괜찮겠지 하고 믿었던 그 한 끼 식사가 결국 일가족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국수를 먹은 지 몇 시간 만에 가족 모두가 구토와 복통을 호소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100세 건강의 장성용입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해 오면서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꼭 큰 병만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습관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냉장고 속의 1급 발암물질, 그 중에서도 우리 대부분이 매일 사용하는 냉장고 안에서 얼마나 많은 독소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잠깐 냉장고 문을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엔 아마 반찬통, 마요네즈, 고추장, 다진 마늘, 고춧가루, 그리고 남은 반찬들까지 온갖 식재료가 가득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시간이 멈춘 줄 아는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냉동이나 냉장은 결코 세균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저 활동을 느리게 잠시 멈춰 놓을 뿐이죠. 즉, 문을 한번 열었다 닫을 때마다 온도가 살짝만 올라가도 그 잠자던 세균이 깨어나 독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음식이 상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냉장고 안에서 만들어지는 1급 발암물질, 독소, 그리고 산패된 기름의 함정입니다. 이건 식중독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간암위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냉장고를 가족의 살인자로 만들지 않는 확실한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냉장고는 다시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보약 창고로 바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정보다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진짜 건강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클릭 한 번이 당신 가족의 건강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냉장고 속의 첫 번째 1급 발암물질, 바로 곰팡이 독소입니다. 우리가 냉장고 속에 넣어둔 음식 중 일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곰팡이 독소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눅눅해진 버섯, 검은 반점이 생긴 고구마,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 그리고 곰팡이가 보이지 않아도 이미 변질된 고춧가루와 견과류들입니다. 문제는 이 독소들이 냉장고 속에서도 끓여도 얼려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우리 가족은 매일 눈에 안 보이는 독을 먹고 있는 셈입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 보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냉장고 속의 온도, 습도, 공기 노출,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세균과 곰팡이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됩니다. 이 환경에서 자라난 곰팡이 독소는 바로 아플라톡신이라는 이름의 1급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이 아플라톡신을 인간의 간암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독소 중 하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속 음식, 정말 안전하다고 믿으십니까? 잠시 후 여러분이 평생 잘못 알고 있던 냉장 보관의 진실을 하나씩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한 냉동 국수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단지 오래된 음식을 먹었다는 게 아니라 냉동이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냉동은 결코 시간을 멈추지 않습니다. 단지 아주 천천히 흐르게 할 뿐이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70대 남성 환자분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교수님, 냉동실에서 꺼낸 만두인데 왜 배탈이 났을까요? 조사해보니 만두는 이미 1년 가까이 냉동실 안을 떠돌던 오래된 것이었고, 문제는 냉동실 문을 자주 여닫으며 온도가 들쭉날쭉했던 겁니다. 그 사이 세균이 깨어나고 다시 얼기를 반복하면서 독소가 생긴 것이었죠. 이처럼 냉동실 속 음식은 잠든 세균이 숨쉬는 곳입니다. 특히 지방이 들어간 음식은 냉동 중에도 조금씩 썩어 들어갑니다. 기름이 산화되어 끈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이미 독소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냉동고는 마법 상자가 아니라 시간이 매우 느리게 흐르는 느린 부패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냉동이 아닌 냉장실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상할까봐 모든 것을 냉장고로 보내지만
이 안이야말로 세균과 곰팡이가 가장 좋아하는 습도와 온도의 천국입니다. 특히 버섯, 여러분 냉장고 안에 버섯을 비닐째에 넣어 두신 적 있으시죠?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그 안에선 작은 곰팡이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제가 병원 실험실에서 실제로 본 버섯 표면의 현미경 사진엔 곰팡이균의 하얀 실들이 촘촘하게 퍼져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곰팡이들이 만들어내는 독소는 바로 아플라톡신,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무서운 건 이 독소는 끓여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찌개에 넣기 전에 조금 눅눅하지만 아까워서 그냥 넣자 하고 버섯을 푹 끓여 먹었던 적 있으시죠? 그 순간 우리는 곰팡이 독소를 그대로 삼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 독소는 간세포를 서서히 손상시키며 몇 년 뒤 간경화나 간암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버섯은 냉장에 두면 독이 되지만 냉동하면 보약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얼리면 버섯 속 수분이 팽창하면서 단단한 세포벽이 깨지고 그 안에 갇혀있던 면역 강화 성분과 지방분해 효소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얼린 버섯을 찌개에 넣으면 국물이 훨씬 진해지고 영양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는 예전엔 버섯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금세 물러져서 버리셨지만 요즘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손질만 하고 얼려두십니다. 그랬더니 된장찌개가 훨씬 깊은 맛이 나고 국물이 맑던 예전보다 훨씬 진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이게 바로 과학이 만들어낸 생활 속 보약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버섯은 절대 물에 씻지 마세요. 밑동만 깨끗하게 잘라내고 먹기 좋게 썬 다음 비닐팩이나 밀폐용기에 담아 공기를 쫙 빼고 냉동하세요. 해동하지 말고 얼어있는 그대로 찌개나 볶음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최대 12개월까지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식재료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의 온도보다 더 중요한 건 습도와 통풍, 그리고 공기의 양입니다. 그 원리만 알아도 여러분의 냉장고는 이제 독상자가 아닌 건강의 저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재료, 고구마입니다. 겉보기엔 착하고 건강식으로 알려졌지만 이 고구마에도 우리가 모르던 무서운 독소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고구마는 예로부터 서민의 보약이라 불려왔습니다. 달콤하고 포만감이 높아 다이어트 식단에도 자주 등장하죠. 하지만 이 고마운 고구마가 잘못된 보관 한 번으로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건강식만 챙겨 드시던 분이었죠. 그분은 어느 날 복통과 구토로 응급실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식중독이 아니라 곰팡이 독소 중독이었습니다. 원인은 다름 아닌 냉장고 속 고구마 한 덩이였습니다. 껍질에 검은 반점이 생긴 고구마를 조금만 썩은 거겠지 하고 껍질을 넉넉히 깎아내 쪄드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 반점의 정체는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검은 무늬병 곰팡이였고 그 곰팡이가 만든 독소는 열로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무서운 물질이었습니다. 그 독소는 간을 공격합니다. 끓이거나 찌거나 군고구마로 구워도 살아남아 우리 몸속에서 서서히 간세포를 손상시키죠. 한두 번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반복되면 만성 간질환이나 간암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드실 때 혹시라도 쓴맛이 느껴진다면 그건 100% 경고 신호입니다. 그 즉시 버리셔야 합니다. 아깝다는 생각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냉장고에 넣는 습관도 큰 문제입니다. 고구마는 따뜻한 흙 속에서 자란 작물이기 때문에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를 견디지 못합니다. 10도 이하의 냉기에 닿으면 조직이 상하고 단맛이 사라집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물러지고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고구마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12도에서 15도, 통풍이 잘 되는 어두운 곳입니다. 신문지로 하나씩 싸서 구멍이 뚫린 상자나 바구니에 담고 베란다나 다용도실 구석처럼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이렇게만 해도 고구마는 한두 달 동안 멀쩡히 유지됩니다. 냉장고에 넣었다면 이미 냉해가 시작된 상태이므로 일주일 안에는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예전엔 고구마를 냉장고에 넣어두곤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며칠 지나지 않아 속이 갈라지고 물컹해졌죠.
제가 이 원리를 알려드리고 나서부터는 신문지로 싸서 베란다 구석에 두시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썩은 고구마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보관법 하나로 생명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고구마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한층 더 까다로운 식재료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그건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보기엔 순하고 단단하지만 냉장고 속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합니다. 감자를 냉장고에 넣으면 전분이 당으로 변하면서 조리할 때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 의심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세계보건기구가 인체에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정한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120도 이상에서 생성되는데 그 온도는 우리가 감자를 튀기거나 전을 부칠 때, 심지어 에어프라이어에 돌릴 때도 쉽게 넘어섭니다. 즉, 냉장고에 넣은 감자를 요리하면 겉은 노릇하지만 속엔 발암물질이 스며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감자를 요리하기 전 찬물에 15분 정도 담가두는 것만으로도 그 당 성분이 녹아나와 아크릴 아마이드 생성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물은 꼭 버리고 새물로 한두 번 헹궈주면 더욱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감자가 햇빛을 받아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하거나 싹이 나면 그 부분엔 솔라닌이라는 맹독이 생깁니다. 이건 끓여도 튀겨도 구워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자의 초록색 부분을 도려내더라도 이미 독소가 퍼졌다면 그 감자는 아깝더라도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감자를 보관할 때는 7도에서 10도 정도의 서늘하고 어두운 장소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아주 유용한 팁 하나, 감자 상자에 사과 한두 개를 함께 넣어두세요. 사과에서 나오는 천연가스가 감자의 싹을 늦춰줍니다. 다만 양파와 함께 두면 서로를 썩게 만드는 최악의 조합이니 절대 피하세요. 이처럼 고구마와 감자, 두 작물은 비슷해 보여도 보관법 하나 차이로 건강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음식입니다. 이제 냉장고 속 식재료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조금씩 감이 오시죠? 이제부터는 냉장고 속 또 다른 복병, 기름류의 놀라운 진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자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름은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그래야 오래 가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상식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함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류, 그 중에서도 마요네즈, 올리브 오일, 들기름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완전히 다른 보관법을 필요로 합니다. 그걸 몰라서 냉장고 안에 넣었다 꺼냈다를 반복하며 우리가 직접 기름을 상하게 만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마요네즈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마트에서 사온 마요네즈, 보통 냉장고 안쪽 가장 차가운 곳에 넣어두시죠. 상하면 안 되니까.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차가운 곳에 두면 오히려 마요네즈는 분리되어 버립니다. 하얗던 소스가 기름과 누런 물로 갈라지면서 맛과 질감이 완전히 변하죠. 이건 상한 게 아니라 온도 변화로 인한 분리 현상입니다. 마요네즈는 달걀 노른자와 기름, 식초가 섞인 에멀전 구조인데 너무 차가우면 이 균형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어디가 좋을까요? 정답은 냉장고 문 선반입니다. 문 쪽은 차갑긴 하지만 안쪽보다는 온도가 조금 높습니다. 이곳에 두면 마요네즈가 얼지도 않고 부드러운 질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뚜껑을 열었다면 2개월에서 3개월, 가능하면 6개월 안에는 다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유통기한이 남았는데 괜찮을까 싶을 땐 한번 흔들어보고 분리되지 않았고 냄새가 이상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색이 변했거나 시큼한 냄새가 난다면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애용하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비싼 돈 주고 좋은 걸 사서 신선하게 먹어야지 하고 냉장고에 넣지만 그 순간부터 산패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이건 다소 의외지요. 냉장고는 차가우니까 당연히 신선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온도 변화입니다. 우리가 요리하려고 냉장고에서 꺼내면 실내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며 병 안쪽에 작은 물방울이 맺힙니다. 이 물방울이 바로 기름의 최대의 적입니다. 물기가 기름 속으로 들어가면 산화가 가속되고 결국 썩은 냄새가 나는 쩐 기름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은 빛, 열, 공기 세 가지만 피하면 됩니다. 가스레인지 옆은 절대 금물이고 햇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찬장 속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뚜껑을 열었다면 3개월 안에, 늦어도 6개월 안에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고급 엑스트라 버진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산패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올리브 오일과는 정반대로 실온에 두면 절대 안 되는 기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참기름이나 올리브 오일보다 훨씬 민감한 기름입니다. 왜냐하면 들기름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이 성분은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지만 빛이나 공기, 열에 노출되면 순식간에 산화되어 1급 발암물질 수준의 산패물질로 변합니다. 한번 뚜껑을 열어 실온에 둔 들기름은 불과 몇 주 만에 냄새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막던 기름이 탁해지고 비릿하거나 쩐내가 난다면 이미 늦은 겁니다. 이런 기름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속 세포를 산화시키고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입니다. 그래서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그것도 투명병이 아니라 짙은 갈색병에 담긴 제품이 좋습니다.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냉장고 안쪽 깊숙이 다른 음식 냄새가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개봉 후에는 1개월 이내, 늦어도 2개월 안에 모두 드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조금씩 아껴 먹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기름이라도 성분이 다르고 그에 맞는 보관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냉장고가 만능 보관함이 아니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아셨죠? 식재료의 성격을 이해하고 보관하면 우리의 주방은 독소 창고가 아니라 진짜 건강의 실험실이 됩니다. 기름류 이야기를 정리하고 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궁금해하십니다. 그럼 마늘이나 고춧가루 같은 양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식재료 안에는 냉장고 안에서 자라나는 가장 위험한 독소가 숨어 있습니다. 기름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대부분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마늘이나 고춧가루 같은 양념은 냉장고에 넣어야 하나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재료는 우리가 거의 매일 사용하는 식재료이지만 잘못 보관하면 1급 독소와 발암물질의 온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깐 마늘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마늘이 빠질 날은 거의 없죠. 혈액순환을 돕고 세균을 억제하며 면역력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입니다. 하지만 그 효능이 살아있으려면 보관 온도와 공기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마늘을 까서 냉장실에 넣어두면 오래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면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이 빠르게 파괴됩니다. 실험 결과 냉장 보관 3일 만에 알리신의 60%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냉장실의 습기가 마늘 속으로 스며들어 곰팡이와 세균이 자라기 쉬운 환경을 만들죠. 특히 한꺼번에 다져서 유리병에 담고 그 위에 식용유를 부어 밀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기를 차단했으니 안전하겠지 하시지만 그건 오히려 보툴리눔 독소가 생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이 보툴리눔 독소는 자연계에서 가장 강력한 신경독으로 아주 미량만 섭취해도 근육이 마비되고 심하면 호흡 정지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냉장고 속 작은 병 하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독약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마늘은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깐 마늘은 35일 안에 먹을 만큼만 키친타월로 감싸서 냉장실에 보관하세요. 그 이상은 냉동이 훨씬 낫습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편으로 썬 뒤 얼음틀이나 비닐팩에 한번 사용할 분량만큼 나눠 담아 냉동하면 됩니다. 필요할 때 해동하지 말고 바로 꺼내서 볶거나 찌개에 넣으면 맛과 향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이렇게 보관한 마늘은 최대 3개월까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춧가루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는 거의 모든 반찬과 찌개, 김치에 고춧가루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에서 고춧가루를 냉장고 선반에 넣어두죠. 그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냉장실은 생각보다 훨씬 습합니다. 문을 여닫을 때마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섞이면서 냉장실 안에 미세한 물방울이 생기고 그 수분을 고춧가루가 그대로 흡수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고춧가루 속의 지방 성분과 이 수분이 만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무서운 곰팡이 독소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 독소는 세계보건기구가 공식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간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서운 점은
이 독소는 열에도 강해서 김치찌개를 끓이거나 멸치를 볶는다고 해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해도 이미 곰팡이가 자라난 고춧가루는 색이 어둡거나 냄새가 탁하고 손으로 만졌을 때 덩어리가 져 있습니다. 그건 이미 늦은 신호입니다. 아깝더라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고춧가루를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냉동 보관이 정답입니다. 한 번에 쓰기 좋게 소분해서 작은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담고 공기를 최대한 빼낸 뒤 꽁꽁 얼려두세요. 쓸 때는 해동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 바로 꺼내 쓰면 됩니다. 냉동 상태에서는 곰팡이 번식이 억제되고 색과 향도 오래 유지됩니다. 이렇게 하면 최대 1년까지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견과류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견과류 속에도 지방이 많아 따뜻한 실내에 두면 산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때 생기는 냄새, 즉 쩐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이미 아플라톡신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독소 역시 끓여도 사라지지 않으니 조금이라도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미련 없이 버려야 합니다. 견과류 역시 냉동 보관이 가장 안전하며 한 달 이상 보관할 땐 공기를 완벽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냉장고는 단순한 보관함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보약 창고가 될 수도 독창고가 될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는 어떤 식재료가 들어있나요? 혹시 눅눅한 고춧가루, 반년 넘은 들기름, 눅눅한 버섯이 숨어 있진 않나요? 이제 단 한 번만 점검해도 여러분 가족의 건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냉장고 속 위험한 재료들을 알아봤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할 중금속의 함정, 개봉된 통조림 보관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조림 이야기를 꺼내면 대부분 그건 멸균식품이라 안전하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완벽히 안전한 식품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열고 나서입니다. 캔을 따는 순간 공기와 닿으면서 금속 성분이 음식 속으로 서서히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통조림 내부는 주석이나 알루미늄으로 코팅되어 있는데 뚜껑이 열린 후에는 이 금속들이 산소와 반응해 음식에 스며듭니다. 냉장고에 그대로 넣어두면 하루가 지나도 눈에 띄는 변화는 없지만 속에서는 중금속이 조금씩 녹아나오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중금속 중독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경고합니다. 개봉된 통조림을 극한 상태로 냉장 보관하지 말라. 그 이유가 바로 이 금속 용출 반응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참치캔을 그대로 보관했다가 식중독 증세로 내원한 환자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입안에 금속 맛이 나고 속이 쓰리다고 하셨죠. 분석 결과 통조림 내부에서 미량의 금속 성분이 음식으로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통조림을 한번 열었다면 무조건 유리나 플라스틱 밀폐용기에 옮겨 담으세요. 절대 캔째로 냉장고에 넣지 마십시오. 조금 귀찮더라도 그 한 번의 수고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그리고 옮겨 담은 음식은 하루, 길어야 이틀 안에 모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조림은 처음엔 완벽히 멸균된 상태지만 일단 공기와 닿는 순간부터 다른 음식보다 오히려 더 빨리 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버섯은 냉동하면 보약이 되고 냉장하면 독이 됩니다. 고구마와 감자는 냉장 보관 시 오히려 독소를 만들죠. 올리브 오일은 서늘한 실온이 제일 좋고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마늘과 고춧가루는 습기와 공기를 피해야 하며 통조림은 반드시 옮겨 담아야 합니다. 이 단순한 원칙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가족의 건강을 바꾸는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냉장고는 단순히 음식 보관함이 아닙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생명 창고이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독소의 배양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집으로 돌아가 냉장고 문을 열자마자 이건 옮겨야겠다 하고 손이 먼저 움직이실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됐다,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정보였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 나올 더 중요한 건강 정보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하루하루 연구하고 검증된 사실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만 더 드립니다.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시고 가족과 친구분들, 이웃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너희 집 냉장고는 괜찮니?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집 냉장고 오늘부터 바꿔볼게요. 여러분의 다짐과 경험을 제가 직접 읽고 다음 영상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시니어 100세 건강의 장성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건강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제가 응원합니다.